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하기 싫었던 게 아니고 할 수 없었던 상황이거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짚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4월인데 4월에 많은 부동산들의 예측들이 있어요. 혹자는 떨어질 거다, 또 혹자는 이제는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저는 4월에 부동산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승을 하기 위한 이유들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에 따라서 부동산에서 가장 가치가, 그러니까 가격이 가장 급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 종류와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일단 최근에 기사들이 좀 많이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 청약 경쟁률, 부동산의 이제 향방을 가늠할 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산의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릿수대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기록이 높아졌죠. 서울 같은 경우엔 최근에 이번 달 같은, 그러니까 3월 기준만 봐도 3개의 단지에 393가구 공급에 22,400명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이 57대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특정 지역들, 특히나 서울에 조금이라도 입지적으로 좋은 곳들은 청약 경쟁률이 100대1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청약을 이제 여태까지는 부동산의 경기도 안 좋고 굉장히 좀 힘들 거다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대기 소유자가 지금은 하나 둘씩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또 큰 이유가 하나가 지금 규제 완화죠. 아무래도 청약 관련돼서 규제 완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주택자도, 쉽게 말씀드려서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도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서울 같은 경우엔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는 1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또 추첨제도 말 그대로 가점이 낮았던 경우들도 지금 소형 평형 때도 추첨을 할 수 있고, 뭐 최대 70% 80%까지 추첨제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입지적으로 서울을 이제 꿈꾸는 사람들, 서울에 그러니까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규제 완화로 인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통장 또한 가입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청약의 시장에 온풍이 돌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률도 높아지고, 또 부동산도 이 정도의 가격이면은 진입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배경도 깔려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제 앞으로를 내다봐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실현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오는 부동산 청약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도 상당히 입지적으로 훌륭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 흐름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자체가 지금 아까 방금 전에는 청약 관련돼서만 이제 규제 완화인데, 규제 완화를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추가적인 개발에 관련된 규제 완화들, 세금에 관련된 규제 완화들이 추가됨에 따라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분기 대비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토부 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25,941건으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 거래량이 나오죠. 우리가 재작년 8월, 9월이 가장 분위기가 좋았고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높았던 대표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의 거래량에 비교했을 때 거의 근접해 가는 수치를 보일 수가 있고, 흐름들, 부동산 거래량의 추세를 보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던 추세가 최근 계속 올라가면서 2월, 이제 앞으로는 3월도 이제 나오는데, 3월도 지금보다 더욱더 올라가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곧 심리적으로 이제는 매수를 해도 되겠구나, 매도자와 매수자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내서 결과물을 낸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다음 달에도 이 흐름을 타서 꾸준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이죠.
이 거래량이 높다라는 건 곧 부동산 가격 상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지표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부동산 이번에 보면은 가장 많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금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에 현재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는 3.5%, 미국은 5%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최근의 흐름이 계속 상승해서 0.5 내지는 0.25씩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보합으로 바뀌었고, 미국 또한 그만큼 한번 이번에 올리긴 했지만 추가적인 금리 상승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도 했고, 흐름 자체가 이제 상승해서 보합 내지는 하락까지 이제 염두를 해둘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민감한 게 아무래도 은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은행은 이제 금리를 책정을 할 때 현재의 상황도 보지만 단기간에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시장 상황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 금리들 보시면 저축은행 대출금리도 떨어지고 오름세가 진정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또 대출금리도 일주일간 0.37% 내렸다. 미금리 정점설 솔솔, 그리고 신한은행 주택담보신용대출 금리 0.4 인하, 그리고 이 전달 같은 경우에 또 국민은행을 포함해서 계속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도 더 이상 금리가 상승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분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돼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겠구나라고 은행 측에서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실수요자 내지는 실제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수를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 부담이 경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정도 금리면은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금리는 더 오르기보다는 현재 흐름으로 가면서 서서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은 부동산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입주 물량 자체가 지역마다의 편차가 물론 있긴 하지만 해당 지역과 해당 지역 부근에 있는 지역들의 입주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에 따라 매물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가격, 전세나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엔 올 4월만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네, 전국에서는 이제 입주 물량 자체가 없진 않은데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로 봤을 땐 앞으로도 특정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추후에 많을 예정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물량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서울만 봐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물량보다 현저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는 곧 입주 물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은 없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추후에도 물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네 가지 지표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불투명한 것도 있었고 굉장히 위험성도 있었는데 그 흐름들이 전부 다 바닥을 찍고 점차 회복세를 통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이유로 부동산 요약을 한번 해볼 건데요. 부동산 이제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청약 경쟁률 증가는 곧 심리 회복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들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시기면 접근을 해도 되겠다. 게다가 규제 완화까지 계속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에 다시 아예 잠잠했던 부동산이 조금씩 열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곧 대기 수요자가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이 이제 합의를 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건데, 기존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보다는 매수자 우위였었던 시장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게다가 거래량 증가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쯤이면 바닥이구나, 이제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기존에 부동산을 하기 싫었던 게 아니고 할 수 없었던 상황이거나 조금 더 지켜본 사람이 많았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라는 점은 고무적이기도 하고, 또 이 거래량은 계속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더욱더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은 부동산 상승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곧 투자자 유입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들 금리 인상,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흐름은 미국과 우리나라 전부 다 상승보다는 보합 내지는 하락으로 전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를 하나씩 다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리인즉 실수요자들 내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부담이 덜게 되고 이 정도면은 감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이에요. 더 고무적인 사실은 이게 더욱더 금리가 인상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은 곧 더욱더 매수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고, 그 부분은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금리 인하가 큰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입주 물량입니다. 특히나 뭐 지역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단기적으로는 4월부터 입주 물량 자체가 아예 없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만 놓고 봐도, 그리고 내년을 놓고 봐도 필요한 물량보다 더 부족한 입주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 물량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부동산의 희소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점에 따라서 부동산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네 가지를 토대로 과연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 종류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가 좋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최근의 흐름에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어떤 내용들, 어떤 개발들이 얘기가 나오는가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요새 한강 얘기가 많죠. 네, 더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후속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조금 더 큰 틀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 세부적인 계획안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걸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보시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계획들이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한강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부분이 여기 한강변을 근처에 있는 주거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고 하나씩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한강변 중에 개발이 가능한 또는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한, 소위 말해서 용적률 완화라든가 기존 혜택들을 부여할 수 있는 위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들도 있을 거고 빌라촌들도 있을 건데, 보통 1종, 2종 일반의 그러니까 토지인 경우는 빌라촌, 그리고 3종 이상의 경우인 아파트들이 있을 건데요. 자금의 여력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30년이 넘었거나 30년 연한이 채 되지 않지만 근접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목표로 이 부근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향, 옳은 방향이 될 수가 있겠고요. 투자 금액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중에서 빌라촌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후도가 형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개발이 추진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이 지역들로 소액 투자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기사들 한번 볼게요. 여기랑 연계돼서 또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후속 보도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뭐 신반포 2차 50층 205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삼표 부지 서울숲 일대 한강변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때 한강변 연결 보행교를 설치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성냥감, 그냥 획일화된 부동산 서울인데 이거는 경쟁력이 없다. 한강변을 혁신 건축물 정치장으로 그만큼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만들겠다는 발표도 했고요. 한강변 자체도 이제 35층 룰이 폐지가 됐죠. 60층 이상까지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네,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고 조금 더 빨리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압구정과 한강변에서 뭐 68층까지도 한강변의 스카이라인 바꾸는 재건축 관련된 기사들,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접근해야 될 게 나의 작은 상태도 봐야겠지만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여기에 나오는 특정 지역들 내지는 그 부근에 있는 곳들의 부동산들을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향이 옳은 방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들이 나오죠. 네. 모아타운 관련돼서도 이제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모를 통해서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 안에 공모를 하면은 심사를 거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그 후보지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게 원래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수시 접수로 바뀝니다. 네, 바뀌었죠. 네, 2025년까지 35곳을 추가 지정을 하겠답니다. 네, 그만큼 이제는 아무 때나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마련을 하고 동의율을 거치게 되면은 신청을 해서 수시로 공모를 해서 수시로 후보지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모아타운 자체가 이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완화가 수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 여기에 해당이 가능한 부동산들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 개발을 좀 더 빠르게 하고 조금 더 추진을 더 빠르게 많이 추진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될 점은 그만큼 지금 뭐 공사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높아지기도 됐고 그만큼 분담금도 많이 늘게 되다 보니까 외곽 지역보다는 서울 중심지 완성이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가치도 높아질 지역들을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서울 역세권 시프트도 알고 계시지만 거기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된다는 기사들을 계속 보고 있었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역세권 시프트들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역세권이라 할지라도 외곽에 있는 역세권보다는 중심에 있는 역세권, 한 개의 노선이 다니는 그 역세권보다는 2개 이상 다니는 노선의 역세권, 이런 곳들이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고 그런 곳들을 위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를 토대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어디냐? 어디가 가장 괜찮냐? 자,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한강이 있죠. 예, 한강이 있고, 자, 이 부근에 겹쳐 있는 구역들이, 그 구들이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라든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다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는 규제 지역입니다. 이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인 구역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접근하기가 수월치는 않습니다. 이쪽을 그래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건축 위주로 지금은 낡았지만 새롭게 바뀔 가능성, 그것도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높은 곳들 위주로 좀 자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부근에서 이 한강변에 가까운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쪽이 가장 가치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서 또 이제 개발 계획이 있거나 추진을 하고 있거나 한창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가치가 가장 높을 겁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 방향,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정부가 원하는 개발 방향, 그리고 추진하는 개발 방향, 그쪽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계속 한강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자산 상태에 맞춰서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지역과 종류를 선택을 해서 그 개발 방향을 따라가신다면 분명히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산 상승할 가능성은 높을 겁니다. 예, 여기 말씀을 드렸지만 여력이 많으면 재건축, 소액은 재개발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개발 종류 중에 국가가 지원하는 곳들이 또 있어요. 자, 우리 뭐 재건축만 보더라도 뭐 일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하나의 혜택이 부여될 수도 있고,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라든가 건축물 설계할 때 굉장히 인센티브랑 되게 화려하고 좋게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이나 아니면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이런 곳들은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많이 부여되고 있고 적극 장려하고 있는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주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중에서도 한강변 또는 주변에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곳들, 이것 위주로 보신다면 분명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